안녕하세요. 제가 30대 여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남들이 1등 신부감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이제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 시댁에서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의 집안에 비해 우리 집이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신다거나 원래 시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이셨는데 투자 감각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낙후된 동네에서 쌍값 나온 집이나 건물들을 사들였다가 재개발될 때 값이 올라가면 파는 식으로 상당한 돈을 모으신 부동산 알바자셨어요. 한편 우리 아버지는 군청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공직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면모만 보여주셨지 돈을 모을 줄도 쓸 줄도 몰랐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이랑 관련해서요. 저는 성에 차리지 않을 만도 하겠죠. 일평생 말단 공무원의 아내로 지내온 엄마는 절약에 익숙한 분이셨어요. 10원 한 장도 낭비하는 법이 없으셨죠. 엄마는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샀거나 미용실에 가는 일은 본 적도 없어요. 늘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꽉 묶고 다니셨죠. 반찬값을 아끼려고 길가에서 나무를 따다가 저녁상에 올리기도 하셨고, 동네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쓰던 옷이나 책가방 같은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래도 제 교육에 있어서는 돈을 아꼈지 않으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바쁜 살림 속에서도 수학과 영어 학원뿐만 아니라 피아노, 미술, 발레까지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공무원인 함께 노력해 주신 덕임요. 당신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무원의 아내로서 미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고스톤 모임 같은 곳에는 결코 나가지 않았고 돈을 아끼시는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물건값을 깎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또한 엄마는 저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항상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나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도 아빠를 항상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책 잡힐 짓을 결코 하면 안 돼. 그게 다 아빠 얼굴에 거슬리는 거야? 알겠어. 아빠는 항상 공무원이고 너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니?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시골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 않겠지만 엄마는 아빠를 고관대작으로 보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를 최고로 여기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은 성실한 아빠와 알뜰하고 현명한 엄마 덕분에 사랑이 넘쳤고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네, 내 친정집에서는 그렇게 교육받았니?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시어머니 명품 지갑 하나를 가져와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안내가 라지도 않지? 지갑이나 스카프 쪼가리도 하나 사야 하는 건 아니야? 예의범절 못 배운 티를 꼭 그렇게 낸다. 어머니, 여기 신혼여행 선물 사왔어요. 이거 현지에서 장인이 만든 기념품이야? 저리 치워. 누가 이딴 기념품 받고 싶대. 면세점 들었으면 명품 선물 하나씩은 사야 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명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본 적도 없어. 면세점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 게다가 해외에 나가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넌 그 나이 먹도록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단 말이야. 너희 부모도 참 자식 날로 키웠다고. 남들은 어학연수다, 유학이다 어떻게든 외국으로 보내려는데 어떻게 외국 한 번 안 보냈단 말이야? 연수가 둘째일지라도 여행이라도 보내는 것은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두 분 다 아예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니 말단 공무원 박봉이 무슨 외국 여행을 나가는 것도 참 답답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학원도 가장 많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다 배우고 자랐는데 저렇게 부모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서 보신다니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제가 해외에 못 나가본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따로 사정이 있었는데요. 제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게 다 그 해외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했을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꿀 정도였어요. 꾸셨다고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첫 해외여행이 성사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처음에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엄마가 아빠 말씀에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곳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곳을 가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원글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외국으로 나가봐요. 우리가 함께 산 15년 동안 당신과 신혼여행도 못 다녀갔던 것이 마음에 남았다고 해요. 그래도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는 부담도 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돈이라면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우리 둘만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 않나요? 앞으로 아이가 점점 더 자라게 되면 지출도 많아질 텐데요. 여유를 지금 힘들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모른 척하고 다녀보죠. 우리 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으로 그래서 엄마는 아빠의 설득에 동의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투어에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잘 맡기고 할머니의 말을 잘 들으며 식사를 잘 하고 있다고 엄마에게 5번 자면 돌아올 거라고 했죠. 네, 엄마.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엄마는 착한 곳에 가기 위해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가족 모두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대신 내 섬을 꼭 사오겠어요. 예, 반드시 사오겠어요. 그대로 기다릴게요. 들뜬 얼굴로 집을 나서는 엄마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람선 투어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요. 그만 돌아가시고 말하셔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직접 엄마를 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아빠가 제게 전해준 슬픔과 관련하여서는 엄마와의 연관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외국 어딘가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사고 이후에 아빠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매우 힘들어했어요. 엄마를 설득하여 여행을 떠나게 했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를 잃은 이후 아버지와 나는 해외여행은커녕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황망하게 엄마를 잃었지만 엄마는 많은 것을 물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절약하는 법이나 삶의 지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 알뜰하고 절약하는 것을 좋아하며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을 골라내어 반찬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반찬을 다양한 색상으로 즐기시더군요. 이걸 어디서 따왔어? 학교 근처의 언덕에서 따왔다고 해. 아, 이것 맛있네요. 유기농 제품밖에 먹지 않는 나로서는 내가 최소한 선물한 반찬만 먹는 것을 알아주시지 않는군요. 최근에는 환경오염이나 중금속 오염에 대해 많은데 알매도 불구하고 길에서 아무 것이든 먹는 것을 싫어해. 머릿속에서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으로 나타내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쓸만한데 어머니께서 다시 제게 잡지르시고 계셔요. 넌 왜 그런 쓰레기를 챙기고 있니? 그거 버리려고 쌓아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멀쩡한데 그럼 제가 가져갈까요? 아니, 그걸 뭐 하러 가져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회용기예요. 어머니, 이것은 여러 번 재사용해도 가능한 재질이에요. 아유, 참 궁산 맞기도 해. 난 또 배달통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예, 난 이태리 제 용기만 써. 어머, 반찬도 이태리 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다회용기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써줘야 돼요. 어머니, 이 통은 튼튼한 데다 사이즈도 적당해서 반찬 담기 딱 좋다고요. 아유, 너희 엄마도 어지간히 궁산 맞게 사셨나 보다. 가난한 집에서 궁산 떠는 것만 배우고 자라서이. 모양이라니,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수준을 맞춰 가르치기도 하지.
참, 이래서 흙수저 며느리를 대접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매번 저희 친정엄마와 우리 집까지 싸잡아 무시하고 업신여겨주는 어머니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금치도 싫다는 말을 그저 농담인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정말 시어머니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울컥 올라오는 게 화병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신다는 소식이었고 저희 지역에서 부자들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아주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저는 마냥 기분이 좋았죠. 어머니께서 오빠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 보던 중이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동네를 가서 꿀리지 않으려면 나도 차림이나 세간살이 같은 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명품 매장에 쇼핑을 좀 나가 보려고 해요. 어머니, 참, 너도 가자, 저는 왜요?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 그런 거짓골로 오지 말고 좀 더 럭셔리하게 하고 오라고요. 이참에 오시며 신발이나 명품 매장에 가서 몇 개 사자. 아, 괜히 거지 같이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남의 말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보여지는 게 중요한 분이시라 명품도 로고나 브랜드 이름이 전면에 있죠. 크게 박혀 있는 것을 선호하셨던 분께서 부자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한테 안 꾸미게 새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니랑 같이 쇼핑을 한다면 몸종이 될 것 같아서 짐을 들고 돌아다녀야 할 것 같아서 전 포기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곧 오빠가 올 텐데 나가서 심부름해도 돼요? 그런 명품들로 중무장하고 부자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려는 어머니께서 이삿날에 급히 전화를 해오시는 거예요. 예,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학교예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 전화 가능해요. 어머니 이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했어요. 너, 무슨 문제가 있니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해서요. 전 아차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여 한동안 집에 계시다가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직장을 찾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시게 될 줄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매우 화가 나 계십니다. 이제서야 첫날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니. 경비실에서 사돈을 마주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최고급 아파트에 드디어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사돈이 경비를 하는 것을 만나면 내 얼굴이 어떡해지겠냐고. 어머니는 먼저 진정하셔서 어서 이사 준비를 마무리하세요. 화가 나도 이사는 마쳐야 제가 얼른 퇴근하고 대구로 갈 거예요. 아이고, 몰랐어요. 이 길, 얘 동네 지키려는 게 어쩌죠? 사는 집 나 퇴근하고 어머님 댁 가는 건데 이사는 얼추 마무리되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나신 상태예요. 어머, 여긴 집인지 궁궐인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호화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여기서 경비요. 동네 소문인가 봐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그 이유로 둘을 가져오라고 아빠에게 보냈는데 여길 모시러 온다면 어떡해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빠가 멋있어 보이며 얼씬거리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응, 예, 참, 왔으니 일단 들어오세요. 그냥 아빠와 어머니가 어색하게 마주 앉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제가 단도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이 아파트 오가면서 사돈한테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아니, 사돈이 아니라 그냥 경비원으로 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딸시어가 아니라 무조건 대해주세요. 우리가 사도인 거 알고 계세요. 괜히 티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예의 없이 무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돈을 말이에요.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나섰어요. 어머니, 너무 하셨다고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악이 지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사돈인 거 말도 못하게 하시지요. 게다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사돈지간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아빠가 저를 말리시는 겁니다.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사부인 말씀이 맞다. 괜히 사돈지간인 거 밝혀져 봤자 서로 골치 아플 뿐이에요. 사부인 말씀 무슨 뜻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서로는 적인 얘기만 하고 적으로만 대하도록 하시지요. 그래도 대학 나온 양반이라 말이 통해서 다행이네. 제 얘기를 고깝게 드시지 마시고 좋게 생각합시다. 그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사건은 일단 낙되는 듯 했습니다. 아빠도 시어머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을 잘하셨는데 퇴직하셨어요. 일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았는데 리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열심히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두 분 다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지내고 계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아빠가 일하시던 그 아파트에서 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일이 터진 건 아빠가 경비 일을 시작하시고 달이 지난 더운 그날이었어요. 복날인데 학교도 방학이라 삼계탕을 만들어서 아빠를 보러 갔죠. 그런데 아빠가 그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아빠, 이 순간 밖에 30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 에어컨도 안 켜고 무슨 컵라면이야? 오늘 복날인 것을 몰라요. 괜찮아요. 복날이 뭐 별거냐? 컵라면도 맛있어. 아유, 여기 완전 찜통이네요. 왜 칸 틀어요? 이건 왜 안 틀어? 설마 이 동네 사람들이 못 틀게 해? 아니야. 그런 건 찬바람 너무 세면 냉방병 걸릴까 봐. 그래, 너도 나이 들어봐. 에어컨 바람 별롭지만 그래도 전 일단 에어컨을 켰어요. 찬바람이 나오니 조금 살만하더군요. 저는 보온통에 담아온 삼계탕을 아빠 앞에 펼쳤어요. 이것 좀 드셔봐요. 아빠, 이거 사온 게 아니고 아침부터 장바다가 내가 직접 끓인 거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경비실 창문을 거칠게 열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이봐요, 아저씨. 내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주제도 모르고 어딜. 에어컨을 틀어 전기를 많이 쓰면 그것은 모두 입주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경비들이 언제부터 에어컨을 켜놓고 사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면 다 입주민들의 돈이 든 거죠. 그래. 아저씨네 집에서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는 거에 대해 남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여러모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덜컥 말씀에 정말 깜짝 놀라서 심장이 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빠와 서로 공적인 관계로만 유지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지금은 입주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례한 발언을 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아이들이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컵라면 같은 걸 먹으면 되나요? 이곳에서 불쾌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냄새가 퍼지는 것을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버지는 컵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붓어놓은 컵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셨다. 나는 잘못 구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지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연금도 받고 내가 돈을 벌어내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도 한마디 대답 없이 그저 미안하다고만 연발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나는 울면서 아버지를 끌고 나오고자 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는데 마치 우리 엄마인 것 같았다. 오, 엄마? 20년 전에 이별한 우리 엄마인데 시어머니의 아파트 입구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릴 때 혼자 상상했던 것처럼 엄마가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계시다가 이 순간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아빠와 함께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시어머니 손에 든 컵라면 용기를 빼앗아 어머니 얼굴에 그대로 패대기를 날리며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천박한 여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야? 동네 급 떨어지게 이사 온다고 하면 호구 조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고 입주인 면접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온 동네 물을 흐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수준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뭐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 여기 동대표야 너. 오늘 잘못 걸린 줄 알아? 내가 너랑 저 경비원이랑 둘 다 고소해버릴 거야? 각오해. 어머, 동 대표님이세요? 그러시구나. 난 여기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인데 이 아줌마 진짜 큰일 낼 거야. 아줌마네 요즘 경비원 분들한테 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갑질 금지법이라는 걸 CCTV로 확인하고 증거 찾아서 당신을 고소해버리면 민형사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많을 텐데. 어디 한번 해볼까? 그것뿐이야. 방송사마다 제보해서 대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고 있지. 보다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정말 엄마가 계신 것 같았거든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엄마는 조금 나이가 들고 주름도 좀 늘었지만 들듯한 모습으로 여행을 나서던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예전에 수수하고 꾸밈이 없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귀티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생김새나 분위기만은 영락없는 내 기억 속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전저도 모르게 엄마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보다 더 놀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눈물까지 맺히더니요. 희숙이는 처음 들었을 때 어려워하라더니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대신 처음 들어본 이름을 부르셨더군요. 정신이 번뜩 들었죠.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이었죠. 그분은 엄마가 아니시고 그저 엄마를 닮은 분이셨어요. 선배 철민 선배가 맞죠?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얘기 들었어요. 아, 사실 선배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에야 용기 내어 인사를 했네요. 진작에 알고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괜히 힘들게 일까지 겪을 필요는 없었죠.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해? 너 때문에 오늘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도와줘서 고마워. 너를 보니 나 부끄러워지고 기분이 창피해. 선배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네. 전과 같은 모습이야. 처음 보았을 때는 알겠지만 이렇게 오래 지내니 너도 곧 할아버지가 되겠지. 너는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인걸? 아이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동창회 같은 분위기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깨어나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옆에 서서 잠을 잡고 있었는데 그 희숙이라는 분이 먼저 저를 알아주시더군요. 선배님 따님인데 진짜 선배랑 꼭 닮았다에. 내 외동딸 수정이야. 아빠 이분 누구신지요? 아빠 대학교 후배야. 인사드려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군요. 헤어진 지 한 40년 됐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랑 닮을 수가 있어? 나는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다고요. 수정 씨, 제가 엄마랑 그렇게 많이 닮았다니 엄마고 착할 줄. 알고 보니 희숙 씨라는 분은 아빠의 첫사랑이시더군요. 대학교 때 만났는가 보군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아버지 본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농사꾼 집안이었던 반면에 희숙 아주머니의 아버지는 정부요직의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자 쪽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심하게 반대했죠. 아버지는 그렇게 첫사랑과 헤어지고 학업도 중퇴한 채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첫사랑 꼭은 엄마를 운명처럼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아닌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헤어졌던 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첫사랑을 꼭 닮은 엄마를 만나 결혼까지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엄마는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로 심란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인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로부터 매우 심한 갑질을 미뤄하셨답니다. 새로 이사 온 아줌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제보도 여러 차례 받았고, 선배분이 피해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CCTV 녹화를 찾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고소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 분들도 정말 많이 괴롭힌다고 해요. 반말은 기본이고 자신이 지나갈 때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는다는 욕설을 듣기도 했고 택배나 주차 부르는 등의 개인적인 일도 막무가내로 시키는 게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님 집에서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하도록 알려준다는 얘기를 듣자 기가 막혀 말도 못하게 되었다. 언젠가 사용하지 않을 화용 플라스틱 통을 모아서 가져다 주더라고 하는데 내가 플라스틱 통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언젠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해서 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쾌하다. 그래서 받아버리기만 했는데 가면서 챙겨준다고 한 것처럼 상한 음식을 줄 때도 있고 너프로 따뜻하게 포장해 주시는 만큼 기분이 묘하다. 날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지 진짜로 씁쓸하다.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왜일까요?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다고 해도 아이야? 그래도 참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시대가 가면서 싸움만 해도 너만 힘들어질 텐데 내가 내 딸이 힘들어하는 걸 어찌하겠어. 그냥 내가 좀 힘들고 말지. 아버지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희숙 아줌마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댁? 그럼 아까 그 막대 먹은 아줌마가 수정씨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십니다.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론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 나저나, 괜찮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고소권은 어떻게 할까요? 전 지금 이혼할 각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던 가족과 더 이상 관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남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은 있지만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많이 걱정하시고 저에게 참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참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빠께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실 것을 생각하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참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훌륭한 공무원 생활을 잘 마치시고 퇴직 이후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매우 훌륭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와 나는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아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고 달려와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은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례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어린이인 저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서 깊은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장인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이 그렇게 말해줬죠. 마음이 조금 불안하네. 고마워. 아, 얼른 일어나. 부인께서도 뭔가 사정이 있으시니 그랬겠지. 그동안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오늘 얘 앞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말이야. 아빠 사정은 무슨 사정?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야 하는 건 다 필요 없어.
나 진짜 오빠랑 이혼할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어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오빠랑 계속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이건 아니야. 진짜 수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진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사죄드리라고 할게. 아니, 엄마랑 연락을 끊으려면 내가 끊을게. 엄마 안 보고 살게. 나 엄마 없이는 살아도 수정이 없이는 못 살아. 울며 매달리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빠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왔어. 입으셨어요. 위로해드려야 해. 난 당분간 아빠랑 같이 지낼 테니까 오빠 혼자 집에 돌아가. 그래, 장인 너는 힘드신데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다. 수정이, 내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 일단 난 집으로 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던지 할게. 남편이 돌아가고 아빠 옆에 자리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랑 누워있으니 어릴 때 생각이 나더군요. 엄마 사고 당하시고 난 후에 고등학생이 되도록 전 아빠랑 같이 잤거든요. 혼자서는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랑 같이 누워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내가 무섭다고 해서 매일같이 아빠가 나 재워줬잖아. 그랬지? 한순간에 널 엄마 없는 애를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말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너를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슬펐던 것 같아.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그게 엄마랑 나의 운명이었던 거지. 좀 일찍 돌아가시기를 했지만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였지. 좋은 아니었지. 알뜰하고 상냥하고 착한 엄마였지. 너도 이렇게 잘 키워놓고 그래서 엄마를 사랑했어. 뭐, 아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 당연히 사랑했지. 그런 걸 왜 묻니? 그냥 아까 그 아줌마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네. 아빠가 엄마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그 아줌마를 닮아서 그 아줌마 대신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너도 놀랐지? 아줌마 정말 엄마랑 많이 닮지 않았니? 응, 정말. 쌍둥이나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을 만큼 모든 게 비슷했어. 내가 내 엄마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 진짜 쌍둥이나 어릴 때 헤어진 자매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을 물어보고 확인도 해봤을 정도야. 근데 말이야, 외모만 비슷하고 성격은 완전 달랐어. 엄마를 만나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순과 주마는 옛날부터 리더 기질이 있달까?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주장도 강했어. 근데 엄마는 아니야? 나밖에 모르고 여성스럽고 상냥하고 발랄했어. 엄마의 그런 매력 때문에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희숙 아줌마를 닮아서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안심해도 돼.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 엄마가 하늘에서 속상하거나 슬퍼할 일은? 그런 안심 없겠다. 아빠와 엄마가 떠나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빠 혼자 많이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희숙 아줌마도 이혼하셨다고 들었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외로운 독신 남녀끼리 자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아빠가 또 적절하게 거기 있을 테니까. 너는 엄마에게 실컷 해놓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니, 안 미안해. 우리 엄마라면 아빠 이제 행복해지시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엄마는 항상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다음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대.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오빠가 성화를 하다가 오신 것 같아. 엄마, 장인 누게 살 곳을 빨리 찾으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장인은 앞서 가셔야 해요. 빌기로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았다고 말씀하셔도 그 양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모님에게 사돈이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며 얘기를 못했다고 욕을 먹었는데도 참고만 있었어요. 먹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렸다니까요.
엄마가 장인에게 그런 일을 시켰어요. 아, 엄마가 내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경비원으로 일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죠. 왜 날 보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경비원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에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거도요. 택배 정리하거나 주차 관리하는 업무는 경비원들의 기본 업무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짜로 처리해주는 일은 아니고 월급을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킨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요? 아파트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 엄마가 고용한 것이 아니며 무슨 말이죠? 경비원들의 월급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거 다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고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이 어머니가 내는 전기세를 아까워해서 에어컨을 틀어놓지 못하게 해준 거라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누가 에어컨을 팡팡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지내냐고요? 어디 피서를 왔어. 돈 없어서 일하러 나왔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어머니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어머니는 그냥 돈 많다는 이유로 어머니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싶은 것뿐이었네요. 그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오빠, 어머니 사과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모시고 돌아가 전에 뉘우침에 기미조차 없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인 희숙 아줌마를 다시 만났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랑 다 얘기를 끝냈고 회장님께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결심을 세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파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막아야 해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고용인들의 행태가 아파트 이미지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속히 조치를 취해서 막아야 할 거예요. 희숙 아줌마가 입주민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일을 알리는 글을 올렸어요.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관리인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어머니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나 동네에 이미 소문이 퍼지면서 그 글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낯을 들기 힘들어졌어요. 더 나아가 희숙 아줌마는 아버지에게 업무를 부당한 일들을 지시하는 동영상을 찾아내고 경영치안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참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CCTV로 직접 본 결과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인내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인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옥 가족으로 오명이 부여돼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도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오빠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이해하며 살기가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은 나는 이번 사건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 중에 엄마가 너무 실망하셨다. 설명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릴 때에도 엄마의 잘못이 분명한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법원 판결이 나와야 좀 깨달으실까나? 그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 나도 엄마를 보기 힘들 거야. 또 희숙 아줌마는 어머니께서 하나를 잃어 놓으셨다는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태에 대해 어머님께 전달할 말씀이 없어. 그때 알게 됐더니 내가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하고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마련해 보았어요. 응, 그래도 저는 시인인데
부탁 좀 하자면 간곡히 여쭈어야겠어요. 희숙 씨, 아줌마와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전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자아하게 하거나 아빠에게 보상이나 해결할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아파트 운영 회장님은 만나려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투자 문제로 희숙 씨를 만나려고 한 거였어요. 회장님, 우리 투자자 중 한 분으로 알았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수정 씨께서 얘기하신 것을 듣고 수정 씨 아버님께 아직 사과를 안 한 것 같다길래 제가 사과를 몰랐는지 모르게 보였는데 제게 바로 미안하다 하실 줄 알았다가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네요. 저한테 무슨 죄가 그토록 있었길래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아파트를 시끄럽게 하는 일도 잘못했다 해서 죄송하다는데요. 아차, 그렇지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투자해 주시기로 해놓고 투자금을 전부 회수해 버리시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회장님,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투자를 억지로 할 수가 있나요? 그 땅이 너무 좋다고 해서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를 좀 한 건데 그쪽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신이 안 가서 말이죠. 그 물건은 확실해요. 거기에 개발만 들어가면 대박이 날 거예요. 아니죠. 대박이고 뭐고 저는 인성 갖추신 분들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됐습니다. 아유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릎이라도 짓을 잘못 찾아오셨네. 무릎을 왜 여기서 꿇어요? 피해 입으신 분은 따로 하십니다. 그분에게 가야지. 시어머니는 그런 길로 아빠를 찾아와서 사과를 받아달라고 울고불고 몇 시간을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셨다고 하더라고. 아빠는 사과를 받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야 해서 할 수 없이 억잔 악어의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혀서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아빠에게 갑질을 했던 영상을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사라지더군요. 아빠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결코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무렵에 재판이라든지 못 같은 것이 있었기에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에 휘말린 채 힘들었던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못 이룬 첫사랑인 희숙 아줌마와 다시 한번 잘 지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는데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싫다고 하면 만나지 않겠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무슨 사춘기 중학생인 줄 알아?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반대로 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할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고맙습니다. 라며 위로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래요? 엄마가 많이 그리워졌어요. 제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떠난 분이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게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 여행을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가 정상적으로 지내던 분을 내몰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내가 죄인이에요. 돈 아깝다고 옷 한 벌 제대로 입히지 못했다. 반찬값을 아끼려고 남은 돈을 뜯어먹으며 고생했어. 너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너 이렇게 커서 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렸으니.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잖아. 초등학교 선생님도 됐고 어릴 때 배운 것이 많아서 할 줄 아는 게 많고 취미도 많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보며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해준 것도 알아. 우리는 늘 마음으로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하고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해해도 돼. 억지로 여행을 끌려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알고 있어, 엄마? 여행 떠날 때의 엄마의 얼굴은 아직도 기억나.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설레고, 들뜨고, 기대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와 아빠와의 첫 여행이라서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아요.
아빠와 엄마가 벌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때의 옷이죠. 그 옷은 여행을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새로 산 것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해요. 아빠는 얼마 후에 희숙 아줌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만나기가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새엄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셨어요. 두 분의 궁합이 좋으신지 투자하는 것마다 크게 성공하여 늘 빠듯하게 살아온 우리 아빠도 드디어 어느 곳에서 부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졸부의 소리는 듣기 싫어하며 절대 변함없이 검소하게 생활하십니다. 돈을 기부할 때만 자랑하며 놀려도 괜찮지만 아빠와 새엄마가 많은 돈을 벌다 보니 당연히 저도 부모님의 덕을 보게 되었죠. 남편도 새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 소식은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사업 실패하셔서 어디로 이사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그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가끔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계시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